네, 아주 유쾌한 그 인터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복 팀장님이 이 버튼만 끄고 나면 구수한 사투리가 절로 나오는데, 영상만 키면 그냥 표준어 같지도 않은 표준어를 막 사용하시는 우리 최정현 변호사님, 세 번째. 이혼 파트가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혼 전문 이런 거가 이제 변협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이 전담센터를 운영하시죠. 그래가지고 이혼 전담센터.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광주 이혼 전담센터 최정희 변호사 사무실. 뭐 그냥 다 만들기 나름인데, 이혼 전담이라는 거야. 제가 일부러 그냥 전담이라는 거 전문을 비껴나가기 위한 수단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혼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혼 사건과 관련된 이혼에 대한 그런 강력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최정희 변호사와 함께 오늘 주제를 하나 가지고 나아갑니다. 정말 죄송한데 또 다시 이혼을 잘하는 방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이혼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변호사님 그 사이가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둘 다 사이가 안 좋다. 그리고 헤어질 마음이 있다. 이러면 협의 이혼이죠. 둘 다 사이가 안 좋고 네. 헤어질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협의 이혼으로 가겠죠. 그러면 협의 이혼 관계에서는 변호사가 필요 없나요? 통상 협의 이혼에서는 재산 분할이랄지 자녀 양육 등에 관한 문제를 본인들이 협의가 된다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대신 중요한 거는 이혼이라는 것 자체는 합치가 되는데, 재산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변호사가 중재를 할 수 있습니까? 통상 그럴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양육이나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은 따로 그 신청을 하셔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이제 가정법원에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2년 내에 하셔도 되고, 그리고 양육에 관한 부분은 정하지 못하면 일단 협의 이혼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정해야 됩니다. 정화해서 진행을 하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이혼과 관련된 건 이제 재판상 이혼에 귀결이 될 텐데, 그러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누군가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뭐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상황에 일단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쪽에서 변호사님은 남성 여성 그 의뢰인들을 다 변호하셨나요? 네, 남자 변호, 네, 네. 남자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의뢰인이 좀 불리하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 의뢰인들이 처음에 이제 이혼 사건을 많이 할 때는 여성 의뢰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했을 때는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의 이혼을 처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일 많이 했을 경우에 1년에 한 50여 건까지는 처리했을 겁니다. 네. 그럼 이혼의 소송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위자료나 아니면 양육비 이런 것들 청구하는 거, 그런 게 있었나요?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 재산 분할 이제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난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혼 상담이 오면 절대 이혼을 처음에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권유하지 않고 특히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더욱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녀가 두 사람의 이혼으로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이상은 이혼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두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없다면 마지막 수단은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혼은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상담을 해서 들어보고 과연 본인이 잘못한 경우인지 상대방이 이혼 사유를 제공한 것인지 판단을 해서 재판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혼 소송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상담 온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 고민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인터뷰 때도 그랬는데 지금 제가 손이 계속 이거 움직이셔가지고 제가 이거
또 지난 인터뷰 때 기억나시죠? 그 손으로 꼭 잡고 제가 지금 말을 못했던 이유가 아니 좀 영상 얘기할 때 좀 이거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전에 그 1차 인터뷰 때 그 시간이 좀 새록새록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느낌 계속 흔들어가지고 제가 이거 계속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몸이 좀 경직되는데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 인터뷰랑 2차 인터뷰는 좀 다른 게 뭐였냐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의뢰인들은 그게 중요할 겁니다. 이혼을 하면 또 이혼에 대한 그 심리적인 타격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공개를 좀 한번 그냥 대략적으로 공개를 한다. 그러면 이혼 소송에 대한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까요? 뭐 물론 그냥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정도가 있다. 통상적으로 이제 그 소송에서 대리를 하게 되면 뭐 이제 제 기준으로는 300에서 500 사이 정도는 일단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이제 그 이혼 소송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것들 이런 법률 상담이 가능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지금 광주 안에서도 이혼 사건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 광주 안에서도 이혼과 관련된 그 사건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일단 뭐 서울에 제가 느꼈던 예전에 그 서울에 있는 변호사들은 정말 뭐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되게 깔끔하시고 그리고 표준어를 쓰시고 그런데 이제 광주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이혼 사건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광주 지역 안에서의 그 최정익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다른 지역의 변호사보다 좀 장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장점이 있는 거죠. 당연히 있죠. 네.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뭐 상담도 편하게 될 수 있고 본인이 또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무실에 나오셔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료 같은 어떤 증거 자료도 가까운 본인이 광주 지역이면 광주 지역에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지 광주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다고 하면 근데 약간 좀 멋있어 보이는데. 분명히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의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권유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약간 좀 그 억양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또 광주 지역 안에서의 그런 어떤 특수성도 또 알 수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뭐 광주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재산 분할을 하는데 저쪽 남편 쪽에서 재산을 좀 많이 안 주려고 그래. 근데 그 재산이 뭐 쌍촌동에 있다. 뭐 지금 생각나는 게 뭐 오치동에 있다 이러면 그거에 대한 가액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가 많게 되면 또 전화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가까이 광주지방법원 여기 산수동이죠. 지산동. 지산동, 죄송합니다. 지산동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변호사님 그냥 그 인간미 철철 넘치는 그런 최정익 변호사와 함께 이혼과 관련된 내용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최정익 변호사님이 이혼에 대한 거 언제나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이혼을 하라는 그 의미 때문이 아니라 참고 또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숙고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것 자체를 해야 된다라면 소송이 필요하다면 또 정당한 위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뭐 이혼을 호도하거나 이혼을 뭐 그냥 좋게 생각해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걸 꼭 반드시 유념하시고요. 제가 최정익 변호사님의 말씀을 또 정리를 하면 일단 지역에 있는 변호사, 광주는 광주에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광주 이혼 전담 센터 최정익 변호사 사무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블로그 홍보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전문이 아니더라도 전문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렇게 퇴색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년에 50건 이혼 소송을 해봤던 노하우 충만한 최정익 변호사와 함께 광주 가까이에서 광주 지방법원, 광주 가정법원 가까운 곳에서 여러 의사소통을 하신 다음에 소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그 환경을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